자, 수업을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었죠? 이거 이번에는 진짜 정말 화낼 거예요. 이제 이건 알겠죠? 이게 뭐라고요?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죠. 그럼 그 x 자리에 1, 2, 10 뭐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면 x 자리에 뭘 넣는 거니까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뭐가 나온다? 결과 그 무언가 식의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 식의 값을 담당하는 누군가를 y를 준다면 얘는 x와 y에 대한 순서쌍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생긴다?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fx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 0보다 크다보다 먼저 gx보다 라고 먼저 식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결국엔 얘의 몫을 하는 y와 여기 있는 y에 대하여 y랑 y를 비교했을 때 이쪽 y가 요 y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y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라는 건 결국엔 어디서 비교를 하는 거다? 위아래로 비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라고 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a가 0보다 클 때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래프는 결국 어떻게 그려지고 아래로 블록인데 선을 기준으로 이 y는 0이라고 하는 애가 내가 뭐라고 했죠? y는 0, 다른 말로 x축. 그럼 x축보다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에 그 함수 값을 가지는 x의 값들을 찾아주는 게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12개만큼 정리를 해드리면서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접하냐, 만나지 않느냐라는 건 결국엔 뭘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한 점에서 접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린 후에 부등식의 값을 구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 여기다가 더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래서 결론은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과 2차 함수에서의 x축과의 교점과 2차 부등식에서의 그 경계값 두 개는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진다. 즉 같은 걸로 취급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있는 걸 쭉쭉쭉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8번 같은 경우가 그거였죠. 지금 유형 38번 아까 질문 나왔는데 유형 38번 질문한 사람은 이 알고 전에 있는 8번을 안 푼 거죠? 복습 안 하신 거죠? 왜요? 분명 여기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한다라고 할 때는 뭘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 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신 거죠. 내가 진짜 계속 같은 얘기를 하지만 변명 좀 그만하세요. 결국에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가 안 한 건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돼요. 자, 8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9번에 대해서도 크게 언급은 안 했으나 그냥 이거 할 수 있죠까지 하고 9번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라는 조건을 보실 때 여기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뭘 확인하라고 했었는지 혹시 거기 써놓으셨나요? 2차 부등식이냐 부등식이냐의 차이를 꼭 구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부등식이다라고 들어가 있을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0일 때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 9번에서는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인 걸 제외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1번 다 필요 없고 0보다 커요 라고 나오는 그거는 결국엔 뭐보다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차 부등식에 대하여
2차 부등식에 대하여 이 어떤 식이 0보다 커요 라는 걸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X축보다 모두 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로 블록입니까? 위로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런 모양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1이네요. 1이니까 애초에 1은 0보다 크니까 얘는 아래로 블록인 거 맞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된다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을 써주셔야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빠르게 넘기긴 했지만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12 값이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K의 범위를 또 구하신다면 해가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6하고 2가 되니까 어떻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가 되겠죠.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끼고 뭐보다? 0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0보다 작은 게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되면은 모든 게 다 아래에 있으려면 얘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K는 0보다 어떻구나. 작아야 되는구나를 하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1 빼기 4배의 K 더하기 1이 0보다 작아요.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식 정리해 주시면 뭡니까? 4K 제곱 여기다 쓸게요.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요가 되겠네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시면 되죠. 왜? 왜?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지? 2차 방정식의 해와 2차 부등식의 경계는 서로 같은 값이니까 해를 구하는 과정상으로 판별식 근해 공식 쓰시면 되죠? 자, 근해 공식 써봅시다. K는 제발 짝수 공식 좀 써라. 4분의 마사 뺄마 루트 마2죠?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2 뺄마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K는 2분의 마이너스 1 뺄마 루트 2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답이 뭐야? K의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어떻고? 작고. 그리고 K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어떻고?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안 되죠. 저 뭐 하나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죠? 뭐 안 했어요. 못 빼먹게 해요. 뭐라고? 이게 틀려도 괜찮아요. 못 들어서 그래요. 뭐라고요? 0일 때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틀렸다니까요. 왜 틀렸냐고요?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요? 0보다 작죠. 제가 이거 체크하라고 했죠. 그럼 얘는 0보다 작죠? 얘는요? 0보다 커요.
그럼 이것만 체크하셔야죠. 얘 안 돼요. 답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라고요. 뭐? 처음엔 분명 찾아놨잖아. 근데 왜 중간에 자꾸 없애버리는 거야? 그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10번.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게요? 네.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x 곱하기 x-2라는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입니까?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죠. 그죠? 요걸 만족할 때 요 범위 안에서는 그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의 값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한답니다. 일단 얘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얘 지금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인 값이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하려면 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해야 되죠. 에다가 추가로 0부터 2 사이에서는 음수라는 건 결국엔 0부터 2 사이에서는 음수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0 대입하면 얘는 뭐예요? 0보다 어때야 돼? 누가 봐도 그래프 아래에 있잖아. Y축 안에. 그러니까 Y축을 봐야지. 또 왜 오른쪽 왼쪽 보고 있냐. 0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지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고? 작아야지만. 같으면 돼야 안 돼? 되죠? 된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은 0보다 어떠면 돼요? 다 그래프 보고 말하라고. 근데 왜냐면은 왜냐면은 2에 대한 함수값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뭐니까. 0에서부터 2까지 이어지는 이 함수값이 x축보다 다 아래에 있을 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2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자꾸 X축 보면 야! x축 식 전체 덩어리에 부호를 보셔요. 그 전체 덩어리의 부호가 어때야 된다고요? 음수여야 돼요. 그러면요, 선생님, 얘가 0보다 작고 얘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하나요? 중간에 갑자기 예를 들어 1이라는 값이 0보다 커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래로 블록하다며. 한 번만 이렇게 쓱 한 번 움직이잖아. 중간에 여기서 가다가 왔다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가? 이러한 그래프도 나중에 언젠간 그리게 될 겁니다. 어디서? 수2에서요. 표정이. 저건 졸기 직전 표정 아닌가, 저거?
너 찍어서 보여준다. 너 따라하면 이러고 있었어. 이상. 진짜.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함수예요. 우리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뭐라고요? 중간에 다시 볼떡하고 튀어나온 일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확인하시면 돼요? 양 끝값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1번 확인하겠습니다. 야! 위치관계 나왔다! 뭐 하라고? 미안. 너무 반가워서. 야! 위치관계 나왔다! 뭐 하라고? 얘들아, 내가 위치관계라고 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야 되는 애가 누구라? 그래, 판별식이라고 했잖아. (11번) 자, 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식은요,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요. gx라고 하는 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mx 더하기 m 마이너스 1이죠. 에 대하여 뭐가 성립하도록? fx가 gx인 게 항상 성립하도록이요. 다시 식 정리하면 뭐라고요? fx 빼기 gx라는 값이 0보다 크다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도록이요. 다시 하나 더 간단하게 해서 그럼 그래프를 새롭게 정의하여 hx라고 식을 바꿨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도록이요. 그럼 그래프 개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려야 돼요?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죠. 겹쳐도 되냐? 닿아도 되니? 그러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되죠. 이건 뭐예요? 판별식이 0일 때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대입 한번 해볼까요? fx-gx 구하시면 뭡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더하기 mx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에 대하여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쓰시면 m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배의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고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고. 정리합시다. m제곱 더하기 2m m제곱 더하기 4m 마이너스 5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네요.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2번 가볼까요? 2번은 그럼 뭐예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임의의 두 실수 x1, x2 이번에는 서로 x가 같을 때야 다를 때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냥 임의의 그 두 개를 자유롭게 풀어놓은 거예요. 저 1번 같은 경우는 뭐야? 같은 x를 사용했을 때에 성립하는 조건이라면 2번은 뭐야? 다른 x를 쓰더라도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 어떠한 어느 위치에 있는 x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할지라도 gx에 대한 함수값보다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거기 문제 나와있죠. fx1의 값이 gx2가 되려면
gx 지금 이 아래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죠.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최소값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되죠. 이 얘기죠, 이 얘기. fx의 최소값보다 gx의 최대값이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는 항상 누구를 의미한다? 꼭지점을 얘기한다. 나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fx 한 번씩 정리해 봅시다. fx의 꼭지점은 몇? 그 꼭지점의 y 값은 얼마야? 꼭지점의 y 값은 얼마라고? 1이죠. 그 1보다 이 함수값이 1보다 요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m제곱 더하기 m-2의 값이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m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2번에 대한 개념은 좀 다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그러면 뭐라고? x가 서로 다를지라도 그 모든 함수값에 대하여 그 작은 애가 큰 애보다 항상 다 아래에 있으려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된다고? 요렇게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까지 진행했었고요.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의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따로 드릴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쉽죠. 왜 쉽다라고 표현하죠? 연립 부등식 풀 수 있죠.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얘기했지? 각각의 부등식을 푼 후에 그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어 공통 범위를 뽑아낸다 라고 하는 게 연립 부등식의 풀이였죠. 그럼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그랬죠? 그래프를 그려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연립 2차 부등식은 뭐예요? 찾아낸 걸 다시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죠? 2차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어서 그거에 대한 범위를 따로따로 구한 후에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식이 얼마인가요? x가 3보다 커요. 아래에 있는 식은 뭐가 되나요? x의 범위는 1부터 5까지요.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에 대한 공통범위는 어디라고요? 3부터 5까지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되니까요.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2번도 마찬가지겠죠? 2번도 문제 첫 번째 식 풀면 어떻게 됩니까? x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아니면 x의 범위는 4보다 큽니다. 두 번째 건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인 거죠? 해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직선을 그리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있고 거기에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에 대한 공통범위는 그럼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라고 범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경계를 포함하는지 포함하지 않는지까지 조심해서 풀기만 하면 그만인 굉장히 간단한 문제 되시겠습니다. 다른 해법이 없어요. 그냥 2차 부등식 풀고 연립 부등식 하시면 돼요. 그럼 13번 볼까요? 13번은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판별과 부등식을 풀래요. 근의 판별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판별식.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동시에 실근을 갖도록. 그럼 왼쪽식에서 첫 번째 왼쪽식에서 13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왼쪽식에서 D1이라고 놓을게요. 걔가 얼마? 0보다 실근을 갖도록.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두 번째 식에 대한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이 판별식이 2차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2차 부등식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범위 구하시는 건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짝수 판별식 사용하시면 얼마?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해구하시면 뭐예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죠. 두 번째 식에서도 판별식, 짝수 판별식 두 번째. 얼마? k제곱 마이너스 2k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범위는 k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0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의 공통범위 어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엔 실근이다 라고 하면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여기서 하나 더 서로 다른 실근이다 라고 하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근이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요.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이 정도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지요. 내가 이걸 설명했던가요? 문자의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와 식의 절대값이 포함된 경우에 그래프 그리는 거의 차이점? 얘기해 준 적 있었죠? 또 화가 난다. 없다 해라. 찾아서 나오면 진짜 니네 다 악마뿔 만들어준다. 딱밤으로. 양쪽에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확 만들어준다. 얘기한 적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심으로 없어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진짜 없는 거예요?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없어요? 아니, 내가 수상 수업을 좀 많이 해서 내가 헷갈려서 니네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없는 게 확실해요?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처음 들어요? 니네 절대값 내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준 적 있지 않아요? 그럼 설명했잖아, 설명했잖아,
그때 설명 다 했구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니까. 개념 공부 안 하니까 까먹지, 이 자식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개념 공부 안 하냐고. 응? 무슨, 내가 정말 그, 콩쥐 팥쥐의 두꺼비가 아니거든요. 니네들 구멍난 독을 내가 메울 수가 없거든요. 니네가 메우셔야 됐거든요. 그 두꺼비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콩쥐야, 좋댔어. 니네, 진짜, 진짜 정말, 너네 좋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 쟤도 왜 터져? 고마워요, 웃어줘서. 아이, 뿌듯해라. 회심의 드립이었는데 통했군요. 울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라고 했었니? 꺾어 올린다 라고 얘기했었다? 했잖아, 돼지들아. 그리고 문자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데칼코마니처럼 양의 양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거봐 했잖아. y의 절대값을 치우시면 이제 요렇게 되면은 y의 양수 부분만 그려서 그대로 복사해서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를 가진다고 한다면 첫 번째, 이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꺾어 올린다라고요. 그러면 원래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그래프가 음수가 되는 구간을 어떻게? 꺾어 올려서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했잖아.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습니까? x가 양의 값을 가질 때에 대한 함수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린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원래는 요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어디만 그리고 양의 부분만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대칭해서 그려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긴 그리 돼. 이번엔 뭐가? y가 양이 될 때, 양의 값을 가질 때만 먼저 그려준 후에 그대로 복사해서 그려준다고 얘기했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y의 양의 부분만 그려주고 그대로 복사해서 그려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응용 버전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그럼 이런 그래프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절대값 y가 f에 절대값 x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둘 다 양수 부분만 그린 후에 그거를 그대로 대칭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서 일단 그렸을 때에 양수 둘 다 양수가 되는 구간만 그려주고 그에 따라서 복사 그대로 다시
복사 해주시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저 조합이에요. 저 규칙에 따른 조합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y가 절대값 f에 절대값 x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하라고요? 먼저 뭘 한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한 다음에 어디만 체크할 건데? 양수값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양수값만 확인한 그 값에 대하여 대칭을 해서 그린다고 했는데 거기다 한 가지 조건.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꺾어 올리라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두 가지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저 네 가지 규칙을 알고 계시면은 수하에서 대략적으로 한 6분의 1 과정이 6분의 1은 오바고요. 한 8분의 1 정도 과정이 요걸로 퉁쳐요. 자, 그러면요.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14번에 1번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빼기 3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건 저 규칙상으로 노란 거야, 빨간 거야, 주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빨강이죠. 왜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뭐라 했지? x의 제곱이랑 절대값 x의 제곱은 서로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값 x에 대하여 그래프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식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럼 절대값 x로 치면은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3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1이 되고요. 그래서 범위는 절대값 x의 범위가 어디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인데 애초에 절대값은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구간은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펼쳐줄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했다. 얘들아 이거 했다.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저 앞에 4번인가에서 했다. 안 했다 하지 마라. 영원히 모든 걸 기억 못하게 해주는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요? 원칙상으로 따지면 얘는 구간을 나누셔야 됩니다. 어떻게? x값이 0보다 클 때랑 x값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x값이 0보다 크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는 x가 뭐냐 이거. 뭐요 이거? 아, 크거나 같은 걸로 가자. x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인데 공통범위 x는 0 이상 1 미만이 될 거고 0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될 건데 의 공통범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합쳐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뭐가 편해요? 이게 낫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래서 내가 그래프는 왜 얘기했는데요? 그래프가 더 쉬우니까요. 그래프는 뭔 식이에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이런 식이라고 할 때 f 절대값 x가 뭐야? 그리고 그 값이 0보다 작은 건 뭔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3 이쪽이 아니군요. 여기군요.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를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그 상태에서 x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x축의 양의 방향 모양만큼을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죠. 이 최종적인 모양이 x축보다 어떤 구간을? 작은 구간을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됩니다. 라고 그릴 수 있으면 제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세 번째 하실 때에는 이것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보여드리는 거니까. 근데 최종적으로는 요걸 할 수 있어야지 뒤에가 되게 스무스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식이 뭘까요? 절대값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뭐보다 6보다 작은 거. 얘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식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까요? 절대값이 몇 개야? 한 개죠. 절대값 바깥에 뭐밖에 없어? 숫자밖에 없어. 그럼 이거 어떤 규칙으로 풀 수 있다 했냐? 마이너스 6부터 6까지죠. 그래서 얘가 1번이면 얘가 2번이면 1번식이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값이 0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값이 0보다 크거나.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의 공통범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는 0부터 3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식으로 그냥 요렇게 바꾸는 거.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구간을 나눠야죠. 누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0보다 작을 때로요. 그죠?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져가서 식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 6보다 작다가 되니까 여기서는 얼마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될 건데 요 식을 만족하느냐? 만족하냐?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뭐냐? 이거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사실은 이거 근해공식 쓰셔가지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7가 돼서 이 범위 안에 요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6, 7 뭐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식이 되게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비추. 그럼 세 번째 뭘 이용한다? 그래프를 이용한다. 요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려집니까? 방금 전에 근해 공식을 사용해봤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7이라고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뭐 여기 어딘가에 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7이 있을 거고요. 대략 요쯤 어딘가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7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부등호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최소값은 4분의 1이니까 여기 24, 25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4분의 25가 됩니다. 4분의 25인데 6보다 작은 거니까 그 6이라는 y는 6이라는 구간은 요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뭘 찾으시면 돼요? 요 교점 하나, 교점 둘, 교점 셋, 교점 넷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쉽지 않죠? 그래프가 쉽지 않은 건 아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2번 풀이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책에서 풀이 보시면. 혹시 제가 촬영 눌렀니? 여기 있는 그 풀이 그대로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가장 정석적인 풀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연립부등식 활용. 니네들이 싫어하는 무슨 문제? 과부족 문제. 니네들이 싫어하는 과부족 문제. 15-1번에 되게 전형적인 부등식 문제인데요. 이거를 되게 풀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과부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것도 똑같이 리플레이를 한번 다시 해드리자면 이 얘기 제가 전에 한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처음 나온다? 2학년 1학기 과정 혹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을 주로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학생이 의자에 앉을 때니까 학생이 X야 의자가 X야? 의자가 더 개수가 적죠. 그러니까 적은 애. 내가 항상 미지수를 잡을 때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애를 미지수로 잡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초등학교 때 쓰는 방식이에요. 문제를 끝까지 읽고 문제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 구하고자 하는 거를 네모 쳐서 그 네모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그 초등방정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습관이 들어서 아하 선생님 그 문제는 무조건 마지막을 보면 풀이가 있구나. 구하고자 하는 게 있구나.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얘를 구하고 안 보고 얘를 구하여라만 보고 풀어서 틀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답을 2개 적어야 되는데 하나만 적는 경우. 그런 실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하고자 하는 거에다 미지수 잡으래요 라고 해서 식이 괴상망측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덜한데요.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식을 구하기 쉽게, 식이 만들어지기 쉽게 미지수를 잡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미지수를 정하는 건 이제 안 됩니다. 더 이상 네이버. 자, 그러면 이제 의자 수를 X라고 잡자고요. 학생 수가 뭐라고요, 시우나? 학생 수가 뭐라고요, 시우나? 책 안 갖고 왔니? 안 갖고 왔지?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이 남고 3x 플러스 5가 된다고요. 두 번째, 4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다고 할 때 의자 개수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4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남는데요. 남아. 이거를 그려봐요, 머릿속에. 자, 사용한 의자의 개수는 지금 사용된 의자의 개수는 X입니까? X에서 모자랍니까? 2개가 남았다며. 사용한 의자의 개수는 몇 개가 돼요? X-2가 되죠. 사실 이거 가지고도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의자는 X-2가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용됐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면 한 명에서부터 4명이 앉아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4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예요? 난 저 마지막 의자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이만큼은 4명씩 앉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몇 개입니까? 뒤에 하나를 더 빼면 되잖아요. x-3개죠. 그지?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x-3에다가 몇 명씩 앉혀놓고 4명씩 앉혀놓고 그리고 추가로 몇 명을 집어넣으면 한 명이나 한 명, 2명, 3명, 4명을 넣으면 그게 바로 요 학생의 범위가 될 거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 뭐예요? 4 곱하기 x-3에다가 하나를 더할 때 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두 번째 4 곱하기 x-3에서 플러스 4 하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가식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x-3 아예 하나도 뒤에 마지막 의자까지 사용 안 한 것보다는 무조건 3x 플러스 5가 많고요. 그 다음 4의 x-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풀어도 됩니다. 왜? x는 정수이기 때문에 의자의 개수 0.5개 있다는 거 없잖아요. 의자의 개수 정수. 학생 수도 학생 4분의 3명이면 그 4분의 3명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위야 아래야? 어디를 자를 거야? 징그러. 그러니까 어쨌든 딱 나누어 떨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단순화하는 건 뭐라고요? 확실하게 앉은 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안 쓴 의자나 사용하지 않은 의자나 아니면 애매하게 앉아있는 의자까지 싹 다 빼고 그 인원수를 곱한 후에 한 명부터 다 앉아있을 때까지 범위를 구하면 된다라고 수식화해 주시면 되고요. 이해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쓴 의자가 3개는 아닐 거야. 그거보다는 클 거야, 학생 수가. 근데 2개 꽉 찬 거보다는 넘어가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빨간색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더 논리적으로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에 관련된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1교시 개념 정리하고 질문 받고 2교시에 다운 테스트 봅니다.